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관용입니다. 참으로 중차대한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과 분열의 소지는 좀 줄이고 민주주의의 꽃, 민주정치 최대의 축제의 장이라는 이 선거 본연의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나면 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문제 좀 지혜를 모아보고자 세 분 연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김홍신 작가님, 또 이준석 위원장, 진중권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 다 투표는 빠짐없이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국가의 상징이 투표고, 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명정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방법이 바로 투표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는 다 투표를 했고요. 지난 근데 뭐 워낙 젊으셔서 몇 번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있는 거 다 했으니까 벌써 이제 한 선거의 경험, 그 재미있는 경험이 한 7, 8번 있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저는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의 소중한 권리인 피선거권도 한번 행사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김홍신 작가님은 아마 60년대부터 투표를 하셨을 거요. 예, 그랬습니다. 그 시절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금권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뭐 고무신 막걸리 선거 뭐 이럴 때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민도라든지 그 민주 형태가 제대로 정착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아픈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정착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각자 투표에 참여한 횟수는 뭐 서로 나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또 지방선거, 각종 선거에서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확률이 높아요,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때까지 열심히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제가 원하는 후보를 찍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진보정당 당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비례 정당 투표해서는 그 당선자를 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정당 투표. 예, 그렇죠. 이준석 위원장은 그래도 찍은 사람이 된 적이 많아요? 예, 제가 찍은 사람들은 제 기억에는 다 됐던 것 같고요. 승률이 되게 높군요. 한 사람의 예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 민주주의의 축제, 꽃, 이런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어떤 장이 되기도 한다. 조금 뭐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 선거 한 번 끝나면 한강에 손가락이 두둥실 떠다닌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글을 찍은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찍은 후보 안 되면 난 이민 가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정작 이민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우리의 선거, 어떤 민주정치의 축제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많았습니까?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짙었습니까? 민주적 교육 그 형태가 짧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갈등 구조가 굉장히 오래 갔다 싶어요. 다만 87년 그 6월 항쟁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원하던 그 선거, 대통령 직선제를 예,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갈증이 좀 풀린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갈등도 많이 심했고요. 또 아직도 심한데 긍정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아시아권 내에서 참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가면 뭐 민주주의가 욕이던데요. 뭐 아시아야 가치에 안 맞는. 일본만 해도 미국이 패전의 결과 미국이 우리한테 강제로 준 어떤 시스템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대한민국에서라도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불과 뭐 찻대기 이런 얘기하던 게 십몇 년 전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정치가 우리 마음에 딱썩 드는 건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 항상 갈등, 분열 뭐 등등등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끌고 왔다. 이 긍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딱 그렇게 저희 정치학 교수님이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아시아에서 한국은 그래도 그 평화적 정권 교체의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국민들이 행사해본 경험이 있는 몇 안 된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저는 이미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축에 성공했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도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니 저는 제가 미국에서 제 친구들 선거하는 걸 보면요 뭐 이렇게 복잡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선거일 되면은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또는 지정되지 않은 투표소에 사전 투표날 가가지고 신분증만 들이대도 우리 투표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본인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도 해야 되고요. 사전 등록. 예, 사전 등록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만 실제로는 한 10개 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가 왜 여기에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 못 차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참 1인 1표제의 어쨌든 직선제 형태의 선거를 우리가 시스템화한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그 법과 제도 그리고 선거 관리의 측면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불법 정치 자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단죄한 또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권도 조금씩 변화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투표 참여할 뿐 아니라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측면도 물론 일부 항상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다른 특히 아시아권 국가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장 그나마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 지난번에 구로 선거 그 개표하지 않습니까? 구로구청 네, 그거. 투표함 87년 대선 직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그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아무 탈이 없지 않습니까? 예. 더러 불복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 민주주의의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승복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선거 중에 어떤 공직 선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위탁받아서 하는 당내 선거 같은 것도 많이 네, 보거든요. 경선. 네. 예, 근데 가보면 전도 진짜 신기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다 고민해가지고 실제 당 선거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개표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결과가 떠요. 예, 그런데 진짜 그런 것까지도 저는 봤을 때 젊은 사람으로서 이런 것이 만약 도입되어가지고 이런 기계나 이런 투표 방식이 모든 지하철역에 만약에 설치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전자식으로 단일 명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하기 어려워하는 투표도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사실 사전 투표제도 하나 도입만으로 가져온 변화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세 분이 쭉 우리의 어떤 성숙된 측면 지적해주고 계십니다만 결국 다 지나놓고 나서 돌아보니 그런 거예요. 선거 전이 가열되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점에서 보면 물론 뭐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승자 패자를 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립과 대결이라는 측면. 근데 그것이 마치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치닫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부터죠. 어떤 1번이냐 2번이냐로 나눠가지고 규정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는 선거권을 반쪽으로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한테 만약 둘로 분류하라고 하면은 저는 남자 여자로밖에 분류 못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남자 하나로 규정받고 싶으신 분이나 여자 하나로 규정받고 싶은 분 또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여자는 다 이래, 남자는 다 이래라고 분류했을 때 기분 좋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거에 나올 때 우리가 선거권자로서 그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그 둘로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호나 아니면 당
이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대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것보다는 다자간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과 최대한 근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 노력이 좀 들어간다면은 제 생각에 선거에서 우리가 더 뭐 내가 뽑은 후보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아까 우리 언급했던 찍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근래 그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그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고 정책 개발을 하거나 무슨 어떤 걸 발표하게 되면은 바로 국민들에게 이제 그 회초리를 맞게 돼 있거든요. 그 공약 검증하는 시민단체도 많고요. 많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전부 다 하나하나 하고 분석하죠. 이런 신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역 감정 버리고 세대 갈등 버리고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 이거 버리고 저 사람이 내 진짜 일꾼이 되느냐, 저 사람이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이런 때 이 사람들이요, 봉사자로서 존재해야지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기관이 아니고 이거 헌법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인사도 대통령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는 대단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국민들의 신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신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요. 조금 아까 김호신 작가님 말씀하신 뭐 헌법기관이다, 정부기관이 아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선관위도 어차피 대통령 말 듣는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들 많이 이제 착각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인터넷에서 제가 요즘 트위터를 접었습니다만 그때 많은 분이 이제 트위터로 이렇게 저한테도 막 얘기하고 또 메일까지 보내는 분들도 여기서 이거 부정 개표인데 너 왜 그걸 인정하냐? 네가 진보라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시대에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디지털 시대는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거든요. 우리가 왜 포켓몬고처럼 현실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음모론이에요, 하나가. 음모론이고 그걸 많은 경우 우리는 농담으로 듣는데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믿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인데 진짜 뉴스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거 놀이로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악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유럽, 그다음 미국, 그렇죠? 심지어는 미국은 대통령마저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른바 대안적 사실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뭐죠? 한 수백만 표가 잘못된 투표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 당선이 됐는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뭐냐면 디지털 시대의 어떤 특성이고 이런 분들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 전체 대다수가 그거 그냥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 떠들게 나눠야지 이게 무슨 공적인 영역에까지 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공적 영역에서 받아주지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공적으로 필터링을 거기서만 해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컴퓨터 전공했죠? 예. 저는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 투개표 과정 조작이 가능해요? 그게 안 되는 게요. 사실 우리가 계속 전자개표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개표기라는 것이 사실은 투표지 분류기죠. 그러니까 넣어서 이렇게 그렇죠. 사사삭 그 그래픽적으로 분류해내는 작업을 하는 기기이고, 이거 자체가 어떤 네트워크에 물려가지고 누가 해킹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버에 얹어놓고 그걸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분류를 하고 그걸 이제 집계표하는 건 어차피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류돼서 집계하는 과정에 또 참관인들이 다 눈으로 보죠. 저도 제가 공직선거 나가봤으니까 알지만은 저희가 다 추천해가지고 참관인을 둡니다. 가서 그 참관인이 지정된 어떤 그 개표소에서 다 보면서 그 참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각자 선거 캠프에서 가장 그래 똑똑한 사람들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양 정당 아니면 3개 정당에서 와가지고 혹시라도 한 표라도 놓치는 거 없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보기 때문에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후보가 그렇게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그건 제가 그냥 제 경우로서는 굉장히 비양심적인 그런 조치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제가 증언할 수 예, 있는데 예. 적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정치권 들어와서 되게 재밌다기보단 특이했던 경험이 뭐냐면은 제가 그 정당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때 왜 비상대책위가 꾸려졌냐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뭐 디도스라는 형태로 어떤 사람이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진상 조사를 하는 역할을 맡았던 당에서 저도 그래서 그냥 안일하게 그냥 선관위에 자료 요청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선관위가 만약에 여당 또는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그래도 자료 요청하면은 다 줘야죠 자료를. 그런데 자료 요청부터 거부당했어요. 예. 헌법기관을 공격했다고 의심받는 그 정당에 있는 분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린 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정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정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선관위는 상당히 긴장을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상하 관계로 인식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좀 사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을 몰라서들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직접 그 묶음을 가지고 확인을 해요. 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상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투표할 때 그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거기 Y처럼 표가 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찍어서 둘이 이제 없잖아요. 엎으면 상대에 살짝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찍히면은 거울을 보면 거꾸로 보이듯이 어느 것이 진짜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네. 근데 되게 이제 음모론 얘기하는 분들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늘 비어 있거든요. 그걸 채워줘요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러면 말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정말로 100% 설명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갖다 받아들일 경우엔 그 바깥에 너무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쉽게 말하면 그것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앞으로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을 받아들이면서 설명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은데 그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특히 국회의원이나 이런 선거에서 표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나가지고 진 쪽에서 법원에 제소해가지고 재개표까지 해본 사례도 우리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단 한 번도 그게 뒤집히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이걸로만 봐도 우리의 지금 투개표 시스템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 같고, 오늘 이 토크 콘서트에서도 뭐 나름 진보 보수에서 가장 신뢰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걸 믿으셔야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믿으셔야 하는데, 그래도 선거 끝나면 꼭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분들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그냥 그런 행동을 통해 자기 존재 가치를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심리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예. 그래서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면 선거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인지 부조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무시합시다. 여기까지 같이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아까 언급한 가짜 뉴스, 네.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막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도 가짜 뉴스 단속을 이번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지금 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김홍신 작가님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공약 평가까지도 선관위가 좀 개입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도 모르는 각종 의심으로부터 선관위가 자유롭기 위해서도 투개표 과정에 일반 참관인이나 또 감시 체계에 더 투명화시키는 거, 이런 노력은 뭐 반드시 선관위가 해주실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선이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각자 한 말씀씩 좀 주시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김홍신 작가님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나라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려면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머슴들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거가 끝났을 때 이게 잔치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이게 좋은 세상이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사는 세상은 슬픈 세상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할 때 상대를 인정해야 내가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국민잔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정치도 어쨌든 유권자에게 그 사실 소비자 역할은 유권자에게 상품을 이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건전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과 달리 사수를 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비유를 했지만은 애초에 신선하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조미료만 치장되어 가지고 좋게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국에는 우리 건강에 좋은 우리가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논의를 했지만은 건강에 좋은 것이라는 거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구호에 매몰되지 말자, 또 반대급부도 항상 고려하자, 이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정작 선거에서 양자 대결 구도나 아니면 어떤 구도에 묻혀가지고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꼭 상기하면서 투표함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진 교수. 예,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죠. 하지만 그 불행 속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검증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과정이 왜곡되면 이 결과라는 게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여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그 자기가 자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 국민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남으로 하여금 나를 통치하게 하는 거고, 내가 참여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다스린다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다들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항상 선거 때마다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당선된 사람이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현충원 이런 데 가고 그러는데, 저는 패자의 정당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승자가 패자의 정당을 첫 번째 방문지로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이런 제안 다시 한번 좀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수고해 주신 세 분 애 많이 쓰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희망 공정 화합의 대한민국, 이제는 신뢰다 토크 콘서트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